하이스토리.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자 집단. 우리는 이를 사대부라고 하는데요. 성종 이후 조선 정치에 등장하는 살인이 바로 정몽주와 같은 사대부의 후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등장한 살인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사화의 아픔을 겪은 이후 형성되는 붕당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말 연산군의 즉위 이후 여러 차례의 사화를 겪은 살인. 그들이 선조 즉위 후 중앙 정치를 이끌게 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등장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사림은 어떤 과정을 거쳐 조선의 중앙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을까? 둘째, 붕당 정치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15세기 중엽 훈구가 조선의 정치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토지와 노비를 늘렸으며 이 과정에서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에 성종은 김종직 등 사림을 등용하여 훈구를 견제하였다. 사림은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정몽주, 길제 등의 학통을 이어받은 지방사족으로 성리학 연구와 교육에 힘썼다. 이들은 왕도 정치와 향촌 자치를 추구하였고 주로 3사에 배치되어 훈구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하였다. 연산군이 즉위한 뒤 훈구는 자신들을 비판하던 사림을 공격하였다. 자신을 비판하던 사림을 못마땅하게 여긴 연산군도 이에 동조하였다. 훈구가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사림을 제거한 무오사화가 일어나 사림이 큰 피해를 입었다. 김종직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조의제문을 지었고 이 글이 발단이 되어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이어 연산군의 친어머니 패비윤 씨와 관련한 일로 벌어진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이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의 권력이 커지자 중종은 조광조 등 사림을 등용해 이들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자료는 조광조가 현실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과거 시험에서 답한 내용이다. 중종 시기 조광조는 유교적 도덕 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조광조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먼저 현량과를 실시하여 사림을 등용하고 중종 반정 공신들을 조사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의 공신 칭호를 박탈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신들은 이에 반발하였고 중종 역시 조광조의 너무나 급격한 개혁에 부담을 느꼈다. 마치 조광조가 왕인 듯한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다시 사화가 일어나 조광조 등 많은 사림이 제거되었다. 이를 기묘사화라 한다. 명종 때도 외척 사이의 다툼에 휘말려 을사사화가 벌어진다. 사림은 사화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향촌 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키워나갔다. 또한 사림이 주장한 유교적 도덕 정치의 뜻을 같이 하는 관리들이 늘어났다. 이에 선조 때부터 사림이 중앙 정치를 이끌게 되었다. 하지만 외척 세력 청산과 이조 전랑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사림 사이에 대립이 일어났다. 결국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면서 붕당이 등장하였다. 자료는 동서분당의 계기를 보여주는 글이다. 이조 전랑 임명, 외척 세력 청산을 두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면 붕당이 등장하였다. 붕당의 형성에는 정치적 입장과 학문적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 동인은 외척을 철저히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주로 조식, 서경덕, 이황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서인은 사림의 우호적인 외척을 포용하자는 입장이었으며 주로 이의와 성혼의 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각 붕당은 상대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며 공론에 따른 정치를 추구하였다. 공론 정치에서 3사는 언론 활동으로 공론이 중앙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각 붕당은 집권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사족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론 기능을 한 3사와 지방 사족의 견해를 모으는 역할을 한 서원, 지방 사족을 대표해 여론을 주도한 산림의 역할이 중요해졌다.